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전월세 신고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다 비슷비슷해요. 30만 원인데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존의 계약들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류의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야기가 많은 혼란스러운 전월세 신고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고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도권, 두 번째로 광역시, 세 번째로 세종시, 그리고 네 번째로 도의 시 지역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를 신고를 해야 될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은 모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액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그리고 월차임 30만 원 초과입니다. 이상 아니고 초과예요. 많은 분들이 요거를 헷갈려 하시던데 우리 6천만 원 초과, 30만 원 초과입니다. 기존에 계약을 했던 것들, 계약서 들고 와서 신고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기존 계약은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신규 계약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기존 계약에서 갱신 요구를 해서 기존 계약이 갱신된 상황인데 그 금액이 우리 신고해야 되는 계약 내용 보증금 6천 초과, 월세 30 초과가 되었어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갱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임대차 내역이나 그리고 신규 임대차 내역을 다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주택 전월세 신고서 요거 서류 한번 서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잠금일 아닙니다. 이사일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놓고 보통 2달에서 3달 이후에 잠금이나 이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일 날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조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하셔야 되냐는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과 세입자 분들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실무에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지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많은 분들이 어색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공인중개사들이 해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임대인분, 임차인분 동시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고요. 둘 중에 한 분만 위임받아서 서류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한 분만 가시면 되는데 서명은 다 양쪽 받으셔야 되고요. 계약서도 같이 들고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하시는 것처럼 주민센터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쳐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보면은 이렇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이렇게 서식도 출력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서식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래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과가 됩니다. 근데 모든 계약에서 확정일자가 자동 부과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그리고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에 대해서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증금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던가 월세가 20만 원 이런 분들도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과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 정말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만 부과가 됩니다. 전입신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파트 계약, 잠금일이 긴 아파트 계약,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과됐다고 해서 전입신고 입주에 맞춰서 꼭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별개라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모든 계약에 대해서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런 임대 유형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위한 단기 숙소 이런 곳들도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계약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3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되면 30일씩 계약 끊어서 계속 하면 되지 않나? 그럼 신고 계속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거는 안 됩니다.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 임차인의 총 거주 기간을 계산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그 방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허위신고와 미신고 과태료가 있는데요. 허위신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떠나서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허위신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미신고 과태료는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있는데 이거는 보증금의 금액과 월세의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진다고 하고요. 하지만 가장 작은 4만 원, 이 4만 원 과태료는 어떨 때 부과가 되냐면요. 우리 보증금이 1억 미만의 계약이 미신고 기간 3개월 이내일 때 4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요점 꼭 숙지를 하시고 과태료 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바로 부과를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지금 다들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이 제도가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계도 기간이 2022년 5월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용지를 출력하실 수도 있고요. 주민센터 방문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서류가 아직까지는 어색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보시면 자, 위에 임대인란 있고요. 밑에 임차인란이 있어요. 임대인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분란에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쓰게 되어 있고요. 3번 임대목적물 현황에 임대목적물의 종류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 주소, 그리고 건물명, 동, 증호, 면적 쓰시면 되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구분해서 적도록 되어 있어요. 신규 계약에는 계약 조건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되는데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 임대료를 두 개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개정된 임대차 3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인 두 분이 같이 가셔도 되지만 한 분이 가셔도 됩니다. 신고인 보시면 우리 임대인분 서명하고 이름 적으시고 도장이나 서명하시면 되고요. 임차인분 이름 적으시고 도장이나 서명하시면 되고 제출인,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제출인도 서명인 이렇게 해서 한 분이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서 방문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내용을 물으시더라고요.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